나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어? 그런 거 자꾸 하면은 안 된다고. 사후디 처리하는 거냐? 자, 오늘 인수분해. 오늘 선생님이 인수분해 공식들, 나올 수 있는 모든 공식들을 다 얘기해 줄 거거든요. 원래 이 공식들 얘기하는 거를 선생님 원래 생각은 뭐냐면, 그동안 선생님이 수업하는 인수분해 파트에서는 공식을 10개 가까이로 쪼개놔. 그래서 그거를 다 영상을 보고 필기를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보충 설명해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첫날이니까 오늘은 공식을 쫙 정리를 해줄게. 그리고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집에 가서 오늘 영상 돌려보겠죠? 영상 돌려보신 다음에 공식에 나와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보고요.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질문하면서 문제들까지 같이 풀어보는 쪽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숙제할 때는 영상 먼저 반드시 보고 그리고 숙제 시작하는 걸로요. 네. 알겠죠? 자, 이 인수분해 파트에서 일단 알아둬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용어들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용어 정리. 자, 그냥 인수라는 단어가 뭔지만 생각해 봅시다. 인수. 다항식의 인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약수와 비슷한 개념.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곱의 원인이 되는 숫자다. 원인인 수를 바로 우리가 인수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인수라는 녀석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요, 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의 인수 찾으랍니다. 그러면 얘의 개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일반적인 약수 찾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나와야 될까요? 인수를 찾으러 가면 아니에요. 1과 무조건 자기 자신부터 등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x와 x의 제곱 플러스 1로 되면서 총 인수가 몇 개? 그렇죠. 인수가 4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수 분해를 하라고 하면 위에 걸로 분해할지 아래 걸로 분해할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인수 분해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적용해서 인수 분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재정의 내리게 돼요. 단순하게 그냥 곱의 원인이 되는 숫자로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분해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인수 분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갑자기 꺼져. 자, 그래서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서 인수들을 찾는 것들, 단순한 거죠? 이거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틀리거든요. 인수 찾는 거 잘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하시면서 한 가지 풀어볼 수 있을 만한 문제 하나 줄 테니까 요거도 한번 같이 고민해봐. 뭐냐면 x 플러스 1하고요, x 플러스 2랑요, x 플러스 3이 곱해져 있는 형태거든요. 이거의 인수도 한번 찾아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인수가 총 몇 개인지 많이 귀찮을 겁니다. 근데 영상을 제대로 보고 풀어왔는지 안 왔는지를 이렇게 중간중간 하나씩 주는 문제들로 판단을 내리겠어요. 인수를 찾으세요. 그러면 인수를 찾으면 인수가 총 몇 개인지도 나오겠죠? 인수를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인수분해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요.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수분해 공식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걸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 인수분해 공식을 첫 번째 공식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뭐냐? 공통인수로 괄호 묶기를 하는 공식이에요. 이게 인수분해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통인수로 괄호 묶기를 하는 공식을 언제 써먹게 될 거냐? 인수분해를 시작하기 전과 끝나고 나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틈날 때마다 언제나 항상 쓰게 될 겁니다. 즉 계속 쓴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딱 식을 보고 일단 뭔가 방법으로 막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공통인수 괄호묶기 먼저 해보고 가는 겁니다. 네. 알겠나요? 그래서 공통인수 괄호묶기로 인수분해를 하는 간단한 예들을 들어본다면요, xy에다가 플러스 yz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해요. Y. 그러면 공통인수가 누구죠? y가 보이죠?
그러니까 y로 괄호묶기를 해서 x 플러스 z와 y의 곱이다라고 이렇게 분해를 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식을 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요. x, y에다가 플러스 1을 하고요. 플러스 다시 x 제곱 y에다가 플러스 1 x라고 하자. 이 식의 인수분해 해버려요. 그러면 공통인수가 4개 항에 전부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이 두 개에서는 공통인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1차적으로 xy 플러스 1과 그리고 더하기 x로 괄호묶기를 해서 xy 플러스 1로 바꿉니다. 그러면 당식이 몇 개의 당식으로 쪼개진 거죠? 예. 괄호 때문에 2개로 쪼개진 거죠? 이 상황에서 다시 공통인수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한 번 더 묶어냅니다. 그래서 xy 플러스 1에다가요. 다시 x 플러스 1의 곱이다 라고 이렇게 최종 분해까지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인수 괄호묶기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용도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걸로 떠오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은요. 마찬가지로 되게 자주 사용하게 될 X자 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알았어. 완전 제곱식 만들기부터 하자. 그러면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하면서 하니까 내가 혼자 찔려서 어려운 거 먼저 가보고 쉬운 거 하려고 그랬더니 쉬운 거 먼저 하자고 지금 한 거 아니었어? 자, 완전 제곱식 만들기.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기를 쓸 수 있는 팁은요. 제가 그냥 이렇게 드릴게요. 완전 제곱식은요. 언제 만들 수 있냐면요. 항이 무조건 3개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중에 제곱으로 이루어진 제곱항이 2개가 되면은 일단 완전 제곱식 만들기로 도전하시면 돼요. 어떤 식의 형태를 가지게 될 거냐면요.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ab에다가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형태. 항이 몇 개죠? 셋. 그 중에 제곱항이 2개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누군가의 완전 제곱이다라는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게 제곱 밑에 있는 숫자 a 하나와 제곱 밑에 있는 숫자 b 하나를 쓰시고요. 여기는 뭐이죠? 여기는 뭐이죠? 요거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ab를 딱 하고요. 여기다 플러스 b제곱. 지금 나와 있는 규칙대로라면 얘도 완전 제곱식이 맞죠. 그리고 a 제곱 밑에 있는 a가 좋고요. 제곱 밑에 있는 b가 좋고요. 연결부 플러스 그대로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서로 다른 식인데 같은 형태로 인수분해됐죠. 누가 틀린 거야? 그렇죠. 이렇게 틀린 거죠. 왜일까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추가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냐? 제곱 밑에 있는 숫자 a와 b 보이죠? 제곱에 있는 제곱의 밑의 곱에다가 곱하기 2를 딱 계산한 것이 뭐가 되느냐? 나머지 항과 같은 결과가 돼야지만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곱 밑에 있는 2개의 항을 곱한 거에다가 2를 곱한 결과가 나머지 하나의 항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이거는 중3 때 배웠던 인수분해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인수분해 공식은요. 합차 공식입니다. 이 합차 공식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3 때 배우는 거죠. 맞아요? 그냥 형태만 놓고 봅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a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되어 있는 형태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합차니까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다라고 써버려도 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라고 돼 있으면 b 제곱이라고 돼 있으면요.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아니요, 그냥 순서를 이렇게 바꿔버리세요. 편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b-a에다가 플러스 a에다가 b-a. 물론 나는 합차라는 공식의 이름을 따서 합차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차합으로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X정법입니다. 그럼 이 X정법은 굳이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되죠? 네. 지겹게 했던 거지? 근데 혀에 어떤 건지 지금 감이 안 오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죠? 뭘 보고 X정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 내가 만약에 시그마형을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하라고 시켰어. 어떻게 할 거야? 여기 X제곱 밑에 X와 X로 분해하죠. 여기를 마이너스 3하고 1로 분해하죠. 그리고 이렇게 곱한 결과가 뭐죠? X죠. 이렇게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3X죠.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x가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2x가 얘랑 같으면 인수분해 됐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근데 식의 모양을 이렇게 x자로 곱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x정법이야. 그럼 이걸 인수분해한 결과는 어떻게 쓰면 돼요? 가로로 그냥 보이는 대로 식 쫙쫙 읽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x-3 다시 이렇게 쫙 읽어서 x 플러스 1 확인되니 안 되니?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원래는 중3 때 나오는 공식들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 되게 빠르게 하면서 랩을 하면서 쫙 넘어온 거야. 확인되죠? 그럼 이제부터 다섯 번째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자, 다섯 번째부터 나오는 공식들은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추가된 인수분해 공식 무엇이냐? 적당히 묶어서 보기부터 출발합시다. 적당히 묶어서 분해하는 거. 근데 이 적당히 묶어서 분해하는 방법은요, 웬만해서는 잘 안 써요. 왜냐? 이걸 할 바에는 여섯 번째 나오는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왜? 이 적당히 묶어서 보는 거 적당히 잘못 묶으면 인수분해가 곤란할 정도로 식이 복잡해질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을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죠. xy 플러스 x 플러스 x의 세제곱에 y에다가 플러스 x 세제곱 이렇게 썼어요. 인수분해래요. x세제곱 플러스 1 그거 바로 한 다음에 어. y 플러스 일단 내가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 공통인수로 가로묶기 먼저 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공통인수를 일단 가로묶기 먼저 해서 x로 묶어서 y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x 제곱에 y에다가 플러스 x 제곱으로 먼저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생각하는 거야. 딱 보니까 이거 요렇게 두 개 묶고 요렇게 두 개 묶으면 공통인수가 또 나올 것 같거든. 맞아? 이런 식으로 묶어야 될 항들을 내가 임의로 정해주는 게 적당히 묶어서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날의 컨디션과 운에 따라서 풀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좀 곤란한 방법은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x에다가 y 플러스 1로 묶고요. 더하기 여기는 x 제곱에다가 y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에서 얘랑 얘가 공통인수로 등장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맨 앞에 x 쓰고요. y 플러스 1 묶여 나가죠. 그리고 x 제곱에 플러스 1로 딱 정리가 되겠죠. 이게 바로 적당히 묶어서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쓰느니 내가 여섯 번째 방법을 쓰는 게 낫다 그랬지? 이 여섯 번째 방법은 필히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연습도 하셔야 돼요. 무엇이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무진장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같은 예를 들어놓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xy에다가 플러스 x의 세제곱 y에다가 플러스 x의 세제곱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림차순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림차순 무슨 뜻이에요? 차수가 높은 순으로 정리하는 그렇지. 높은 항에서부터 낮은 항 순으로 즉 높은 항부터 써내려가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봐봐. 이렇게 써놨지? 얘 몇 차 항 앞에 거? 2차 항, 1차 항, 4차 항, 3차 항이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차수가 높은 것부터 쓰면 얘가 맨 앞에 오고 얘 오고 이거 오고 이거 온다는 얘기지? 근데 그렇게 쓰는 거는 의미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한 내림차순이 아니라 문자 하나를 정하고 그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게 돼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의하는 하나의 팁을 준드린다면요. 팁으로서는 어떤 팁이 있냐면요. 문자 지금 봐봐. x는 몇 차야? 3차지. y는 몇 차야? 1차지. 즉 차수가 높은 것보다 낮은 문자를 정해놓고 그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럼 차수가 낮은 애가 누구라 그랬지? y라 그랬지? y가 들어가 있는 항들만 따로 묶어서 1차항으로 분류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y로 가로묶기 하면서 식을 싹 써본다면 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x를 계산한 거에 y가 돼버리죠? 그 다음 다시 플러스 x 세제곱하고 플러스 x 남아있는 거는 상수로 취급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하면 돼? 다시 공통인수 가로묶기 여기다가 y 플러스 1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인수분해 된 걸까요? 된 걸까요? 안 된 겁니다. 왜 안 된 거야? 인수분해 뜻이 뭐라고?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얘 분해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끝난 거야. 얘까지 분해해서 x의 제곱에 플러스 1에다가 다시 y 플러스 1까지 곱해서 이렇게 분해해서 마무리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내림차순으로 정의하는 거는 연습 분명히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7번째. 7번째 거는요, 보기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자, 보기차식. 어떤 경우를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부를까요? 한의 차수가 더 작으니까. 오, 그러면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복된 2차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뭐야? 홀수 차항이 나오면은 중복된 2차가 될 수 있어 없어? 2차식으로 표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차식에 나오는 형태들은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처럼 차수가 짝수인 애들만 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는 그냥 0차로 취급을 했을 때. 이거 저 기억나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보기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는요, 우리가 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뭐 x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에다가 2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어. 딱 이 형태 맞지? 인수분해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4차에 대한 인수분해는 힘이 드니까 x의 제곱을 a로 치환을 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치환을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 7번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얘기하면서 8번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 방법까지도 같이 얘기가 들어가게 돼요. 오케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식이 복잡해, 곤란해, 처치가 힘들어. 그럴 땐 그냥 치환해 놓고 인수분해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치환을 통해서 이제 뒤로 이어서 인수분해 가봅시다. 그러면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a에다가 플러스 1이 돼버린다는 얘기지? 식전개 다시 하면요, a 플러스 1에 완전 제곱 돼버리죠? 한 번 더 쓰면요, 이제 x의 제곱에 플러스 1을 완전 제곱한 거다. 더 이상 분해 안 되죠?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도 한번 또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이렇게 써볼 거예요.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에다가 플러스 2a에다가 플러스 a분의 2에다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로 써볼까? 3이라고 쓸까요? 인수분해하래요. 그럼 지금 시계 모양을 딱 보아하니 이거 뭔가 잘만 괄호묶게 하면은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두 개 묶어버리면 얘를 내가 a 플러스 a분의 1의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지? 요거 두 개 잘만 묶으면 플러스 2에다가 a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더하기 3 돼버리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뭘로 치환하면 돼? 싫어요. k로 치환할 건데요. 얘도 k가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을 다시 쓰면요, k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k에다가 플러스 1이 돼버리게 되겠죠? 맞나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 그럼 얘가 이제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될 것이고, 식을 원래대로 돌리면요, a 플러스 a분의 1의 플러스 1을 계산한 거에 완전 제곱이다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 방법. 확인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9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뭘 얘기하게 되느냐, 상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상반 방정식의 풀이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말을 알아야 돼. 상반 방정식이 뭘까? 윗상, 돌이킬판. 그럼 뭐야? 위를 돌이키라고? 뭐 태어난 걸 돌이키겠다는 얘기냐? 응? 위를 돌이킨다. 아래 방정식? 말이 좀 이상한데? 서양 배웠잖아. 개수가 같은 거? 뭐가 이상한데? 내림차순으로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올림차순으로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정리했을 때 개수가 대칭의 구조를 가지는 방정식,
이것을 바로 우리가 상반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상반방정식의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식의 예들이 생길 수가 있을 거야. 지금부터 내가 적는 게 상반방정식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 x의 세제곱에다가요 플러스 2x의 제곱에다가요 플러스 3x를 하고요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1입니다. 상반 방정식이 맞을까요? 아니요. 여기 1, 1 계수 같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얘네들 계수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렇게 되면 상반 방정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같게 만들려면 여기를 뭘로 바꿔주면 돼?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상반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확인됐나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숫자를 조금만 바꿀게요. 여기만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나 바꿔놓을게요. 그래도 상반방정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얘네들 개수 같죠? 같죠? 가운데 있는 애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뚝 잘랐을 때 대칭이 되는 개수들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4차식으로 넘어가서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4x를 하고요. 플러스 2x 4x의 세제곱에 제곱이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2x를 하고 4, 3, 2, 1, 0. 지금 3, 2, 1, 1 뭐야 이거 잘못 썼잖아. 여기가 잘못됐네. 여기를 상방정식으로 만들면 얘가 플러스 2x에다가 플러스 1이 돼야지. 항이 4개잖아 3차식은. 미쳤네. 맞죠? 자 다시 4차식 써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그럼 절반 뚝 잘랐을 때 2랑 마이너스 1가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나요? 근데 만약에 4차식으로 쓰면은 x의 4제곱에 플러스 3x의 제곱에다가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의 제곱을 하고요. 플러스 3x를 하고 플러스 1이다라고 써보내면 가운데 있는 항이 누구야? 4x 제곱이 가운데 있는 항이지. 그럼 이거는 기준이 되는 항이니까 숫자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야. 양옆에 있는 얘네 둘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상수랑 4차 항의 개수가 같으면 되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심지어는 얘가 없어도 돼. 그래도 뭐라고 불러? 상반방정식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알겠네? 그럼 자, 이 상태에서 다 위에 있는 걸로 한번 풀어보자. 요거들 한번 가볼 거야. 확인됐죠? 그러면 상반방정식을 풀이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가운데 있는 항이 보이죠? 근데 이번 문제는 조금 힘들겠는데? 이번 문제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걸 하지 말고 딴 걸로 할까? 그래, 딴 걸로 하자. 4차식으로 하자. x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2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의 제곱을 하고요. 플러스 2x에다가 플러스 1이라고 돼 있는 이 식으로 갑시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가운데 있는 항이 보이지? 이 항이 몇 차 항이지? 2차 항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2차 항의 개수인 2차 항이잖아. 2차 항인 x제곱으로 괄호 묶기를 해서 식을 다시 써버리는 거야. 일단. 그러면 여기 뭐가 돼요? x제곱 되죠. 그 다음이 2x 되죠. 마이너스 3 되고요. 다시 플러스 얘는 뭐가 돼요? x분의 2가 돼버리죠. 얘는요. x의 제곱분의 1 돼버리죠. 맞니?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 다시 들어가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써버리면요. x의 제곱에다가 요거랑 요거 먼저 묶어 쓰죠? x 플러스 x분의 1에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지? 자, 숫자 바꿉시다. 여기 그냥 마이너스 x입니다. 니네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마이너스 2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요거랑 요거 묶어서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뒤에 붙이고 마무리 되겠죠? 확인됐나요? 자, 뭘로 치환할래요? A. K로 갈 거라니까요. 왜 자꾸 아까부터 A를 이렇게 고집합니까? 그러면 X의 제곱을 일단 냅두고요. 그리고 K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K를 하고요. 마이너스 3이라고 써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인수분해 들어갑니다. X의 제곱 냅두고요. 요거 뭐가 되죠? K 플러스 3이랑 K 마이너스 1의 곱으로 보내두죠? 원래대로 돌리면요. x의 제곱에다가요. k 대신에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3 되고요. 다시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 돼버리죠? 인수분해 끝난 걸까요?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아직 안 끝났어. 왜? 원래 있던 식이 유리식이었어? 당식이었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인수분해의 형태는 어때? 유리식의 모양으로 나와버렸지? 네. 그래서 이 유리식의 모양을 당식의 형태로 다시 바꿔줘야 돼. 그러려면 여기 x 두 개 우리가 여분으로 빼는 거였지?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x 플러스 1로씩 바뀌어버리죠? 앞에 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니까 뒤에 거는요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1로 나와버리죠? 이렇게 인수분해 끝나게 되는 거예요. 확인됐나요? 그랬을 때 이 상반방정식에 대한 풀이법이 지금은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그냥 풀어버렸지. 대칭이라는 것만 갖고. 근데 이 숫자가 아다리만 잘 맞잖아? 상반방정식 안 써도 돼. 아다리만 잘 맞으면. 어떻게 될 때 아다리가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3이 됐어. 여기 또 3 됐어. 확인됐니? 근데 여기 가운데 혼자서 갑작스레 8이라고 딱 나와. 그러면 x에 1 대입해봐. 0 돼요 안 돼요? x에 1 대입하면 되죠. 다시 말하면 x-1이 인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조리제법이 가능해지지. 이렇게도 바꿔서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그래서 이제 9번째에 이어서 바로 등장하게 되는 풀이법이 뭐가 되는 거냐면 10번째로 나오는 게 그렇죠.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예요. 10번째가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안 나와요. 이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는요. 결국에 앞서 배웠던 나머지 정의 있지? 그 나머지 정의에 인수정의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이 돼요. 인수정의를 토대로. 즉 인수정의가 기본 바탕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조립제법을 이용하게 될 때는 단계별 스텝을 맞춰야 되는데 첫 번째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하게 됐을 때 시계값이 0이 되는 x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문제에서라면 1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0이 돼버렸죠? 그래서 일단 그걸 찾고 그걸 통해서 인수분해를 쫙 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면 이걸 찾은 다음에 2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인수분해를 우리는 바로 뭐 하면 돼요? 시작해 버리면 되겠죠? 들어간 걸 찾은 다음에. 뭔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무한히 반복하면서 더 이상 분해가 안 될 때까지 분해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조립제법을 이용한 분해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근데 이 조립제법을 이용한 분해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한 가지 주의점은요. 조립제법 자체의 사용 방법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 x의 제곱에다가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x에다가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식을 인수분해라고 그랬어요. 곱셈 공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어떻게 될지 우리 알아. 그래서 일부러 쉬운 걸 준 거거든. x에 뭐 대입하면 0 돼요. 찾아야죠. 봤어. 야 인간들아 이거 곱셈 공식이잖아. 그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지. 그러면 바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1, 3, 3, 1을 딱 쓰고 마이너스 1로 뭐 하면 된다? 조립제법 하면 되지. 그럼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돼서 2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다시 1 돼서 마이너스 1 돼서 0 되죠. 이 식이 뭐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지. 그럼 다시 우리 여기서 마이너스 1로 한 번 더 조립제법 가능하죠. 그럼 1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1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돼서 0 돼서 또 끝나지. 그럼 여기서 무슨 식 나와? x 플러스 1 나오지. 여기서 또 나오지. 여기 x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세제곱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식의 모양이 2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6x 제곱에다가 플러스 6x에다가 플러스 2를 인수분해하라고 시켜요. 이거를. 오케이? 그러면 이 식 마찬가지로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최초에 0 되지. 맞냐 아니니? 그래서 이거를 하겠답시고 이제 여기서 조립제법을 싹 할 건데 내가 2에다가 6에다가 2를 딱 써놓고 마이너스 1로 딱 하자 해서 2 쓰고 마이너스 2 쓰고 4 쓴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4 쓰고 2 쓰고 마이너스 2 써서 0 됐어. 맞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마이너스 1로 또 되거든요. 그럼 2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돼서 0 됐어. 맞나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식의 모양을 여기서 뭘 쓰면 돼?
x 플러스 1 쓰면 되고 여기서 제곱 쓰면 되고 여기서 2x 플러스 2다.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아직 안 끝났지? 어디서 안 끝났어? 그래 2x 플러스 2에서 안 끝났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2로 묶어 나가면서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맞아요? 즉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냥 무턱대고 조리제법 바로바로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식의 모양 딱 봤을 때 공통인수 가로묶기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일단 이 식을 묶어 놓고 그리고 조리제법을 쓰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바꿔 놓고.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조리제법 쓸 때는 무조건 이 나누는 식 이거 봤을 때 이 식을 보고 만들 수 있는 식이 뭐였어? x 플러스 1밖에 안 된다 그랬지? 이 식 보고서 내가 2x 플러스 2도 되는데요 선생님? 이라고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맞지? 무조건 개수가 1인 1차식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리제법을 쓰게 될 때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니다라면 일단 가로묶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하고 출발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조리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에 대한 풀이는요. 언제 써먹게 될 것이냐면요. 얘는 그냥 이유 없어.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3차식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조리제법부터 생각해보고 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팁으로는요. 0되는 x값 찾아야 된다 그랬죠? 이때 그냥 x자리에다가 순서대로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순서대로 대입해서 찾아봐. 알겠니? 근데 만약에 안 나오지? 그러면 한 번에 인내심만 딱 더 발휘해서 3하고 마이너스 3까지만 딱 대입해보고 그래도 안 나오잖아? 그럼 그냥 풀지 말고 별표 쳐놓고 갖고 와. 알겠지? 그거는 너네 보고 인수분해 하라는 게 아니라 숫자 대입해서 계산력 테스트하는 문제니까 그냥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이 7개 숫자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냥 단순 인수분해 문제라면은. 5? 거기까지 가는 거는 니네 보고 계산하는 연습하라고 주는 문제지 인수분해라는 문제가 아니야. 인수분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이제 야 이거 얼마 대입하면 돼? 라고 내가 얘기를 그냥 해줄게. 그럼 그때 그거 가지고 니네가 인수분해 연습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대입해서 직접 찾는 거 정도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나머지 숫자 가지고 인수분해 되는 경우는 그냥 들고 오세요. 그건 조리제법으로 풀라는 얘기 아니니까. 그럼 그때 되면 내가 다른 풀이법으로 뭐 여기 보이는 보기차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치환해서 풀면 되겠네. 혹은 상관방정식으로 풀어야지 라고 해서 풀이법이 좀 달라지게 나오게 될 거니까요. 이 숫자들 대입해서 되는 거 아니면 그냥 조리제법 안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11번째 얘기까지 가보자고요. 오우 바쁘다. 11번째는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가 중3 거 보라고 하는 게 옛날 거 보라고 그랬지? 자체 교재로 되어 있는 거. 그래 그땐 내가 이거까지 설명 다 했어. 고등학교 때 인수분해 방법까지. 응? 응. 그래서 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방법은요.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풀이하는 순서가. 주어진 식을 식변형을 해야 돼. 식변형을. 근데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해 나갈 거냐면요. 일단 완전 제곱식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 왜? 서야 이차함수 만들기 할 때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들고 남는 거 뒤로 다 뺐던 거 기억나지? 표준 이차함수 표준형 바꿀 때 그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뒤로 빼면서 뺀 숫자들하고 같이 합차 공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완전 제곱식으로 유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워. 완전 제곱식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만들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합차 공식이 안 돼. 그럼 잘못 만든 거야.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합차 공식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내가 x의 제곱 4제곱에다가 플러스 3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라고 되어 있는 식이 있어요. 숫자가 너무 그런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 5x의 제곱을 하고 여기를 뭘로 해볼까? 9라고 하자. 이렇게 써볼게요. 확인됐나요? 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완전 제곱식은 둘째 생각이고 보기차로 나왔지? 뭐부터 해? 치환부터 하자. 복잡하니까. 그러면은 일단 x의 제곱을 우리가 a라고 치환을 일단 딱 해놓고 나면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5a에다가 플러스 9라고 딱 써지겠지? 인수분해 돼? 안 되지. 이럴 때 되게 만들어야지.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려면 1차 항을 건드리거나 상수를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지? 이제부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이야. 어떤 걸 건들면 합차 공식이 될 것이고 어떤 걸 건들면 합차가 안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상수 먼저 건드려서 만들어 보자고요. 복잡한 거 먼저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수를 건드리자. 그러면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5a를 했죠.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지. 그럼 뭐가 돼요? 플러스 4분의 25를 하고요. 마이너스 4분의 25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플러스 9만 딱 붙여버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 앞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2분의 5의 완전 제곱이 되는 상태에서 요거 두 개 계산하면은 플러스 4분의 뭐죠? 11. 그럼 이거 합차 공식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잘못한 거라는 얘기야. 물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선생님 이거 복소수를 배우고 나면은 복소수 단위까지 인수분해 하면은 요거 가능한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지 같은 놈들도 항상 있었어. 우리가 일반적인 인수분해는 실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리수 범위라고도 단정을 지어버려. 일반적인 케이스는 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가 나와도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허수가 나오면 더더구나 좋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굴 건드려야 되는 거야? 두 번째. 1차 항을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 1차항을 건드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한 가지 형태밖에 안 되게 일부러 유도해놨어. 1차항이 누가 되면 돼? 6a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완전 제곱식 되지? 그래서 우리는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6a에다가 플러스 9를 하고 마이너스 a를 이렇게 뒤로 딱 붙여버리면 되지? 그럼 식 이렇게 딱 바꿔놨으니까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이거 계산하면 되지? 쓱 전개하면 되겠지? 장난하냐? 야 이걸 다시 전개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텐데 이걸 전개를 왜 해? 정신 안 차려? 되죠. 정신 차려. 전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해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a지. 이렇게 써놓으면 또 선생님 이거 전개 안 되잖아요. 합차 공식 안 되잖아요. 또 할 거 아니야 서야. 그치? 장난해? 원래대로 돌려야지. 시원해놨던 거. 그러면 x의 제곱에 플러스 3의 완전 제곱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이 되잖아. 돼 안 돼? 그래. 그러면 가는 거야.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고 순서 바꿔 써도 되죠? 그리고 다시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써도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완전 제곱식에서 합차 공식을 유도할 때 상수 건드릴 거냐 1차항 건드릴 거냐를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 이게 심한 말 하면은 개 운빨이고 좋은 말로 하면은 감이 좋은 거야. 문제를 많이 풀어서 감을 키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원래 세 번째 뭐도 만들어야 되냐면 최고차항이지. 얘도 건드릴 때도 있어. 얘가 만약에 2로 나오거나 막 했을 때 얘도 건드릴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은 애초에 그냥 그거는 선생님 배제시켰어. 왜? 그것까지 건드리는 걸로 정리하다 보면은 케이스가 너무 많아. 니네가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2개 건드리는 거 먼저 연습해 놓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까지도 같이 한번 넘어가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총 11개 인수분해 방법 중에서 우리가 주로 자주 많이 쓰는 거는 내가 여기 일부러 안 지우고 냈었거든? 내림차순. 이거 진짜 미친 듯이 쓸 거야. 고차방정식 들어가면 내림차순을 그냥 무조건 계속 풀어낼 거고 연립방정식, 부정방정식 다 써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쓰는 게 보기차식. 이건 주로 복소수 단원에서도 꽤 자주 나와요. 고차방정식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상반방정식의 풀이법. 이거는 고차방정식 파트 가면 그냥 애초에 상반방정식이라는 다른 방정식의 형태가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 그때 무조건 그냥 이렇게 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리수법 이용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거는 약간 특수 케이스들이거든요. 이거는 잘은 안 나와. 근데 간혹가다 등장하면 항상 발목을 잡아.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면서 연습을 좀 해두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얘기한 거에서 지운 거 중에 빠진 게 딱 하나 있거든. 제일 많이 쓰는 거 뭘까? 공통인수 가로묻기.
그거는 인수분해 시작하면서 한번 하시고요. 중간에도 계속해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끝날 때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수분해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쉬운 거고 제일 간과하기 쉽지만 제일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통인수 관호묶기 중에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이런 것도 있어. 어떤 다항식 하나를 인수분해했더니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됐대. 그러면 이거 깐깐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틀렸다 그래. 왜일까? 이 마이너스 x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마이너스를 꺼내서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2의 곱이라고 써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디테일까지도 공통인수 가로묶기로 우리가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공통인수 가로묶기가 가장 중요한 거다잉.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방법들에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한번 보면서 한번 번호를 붙여보자. 이게 도대체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하나씩 확인을 좀 해보고 가자고요. 그리고 어려워 보이는 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필수 유형 1번 봐보세요. 필수 유형 1번의 첫 번째 뭐 하라는 얘기야? 공통인수 가로묶기 한 다음에 합창공식 쓰라는 얘기 같은데요? 잘 모르겠죠? 그럼 일단 AA가 들어가 있으니까 공통인수 가로묶기 당연히 해야 되겠지? 맞아요? 공통인수 가로묶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 봐보세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 하라는 얘기 같아? 문자가 여러 개 나왔지? 맞아요? 지금처럼 문자가 여러 개 나왔을 때는 복잡하지?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옆에다가 적어놔.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요. 그냥 내림차순이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내림차순. 내림차순 해서 문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두 번째 문제를 인수분해 공식들 있지, 우리 곱셈 공식 있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라고 지금 여기에 문제들 만들어 놓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내림차순으로 해서 문제 풀어도 되니까 내림차순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도 문자 여러 개 섞여 있죠. x랑 y 섞여 있죠. 얘도 그냥 내림차순이야. 아시겠나요? 자, 네 번째 거는 이거는 뭐겠어요? 합창공식 같죠? 짝수차항에 짝수차항에 빼기니까. 다섯 번째 거는 별표 하나 칠래요? 다섯 번째 별표. 이거는 특수 케이스라서 무조건 곱셈 공식으로만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문제는 저랑 같이 한번 해보죠. 이 다섯 번째 문제가 되게 생각보다 중요해. 왜냐?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서 중요하냐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고 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만 해놓잖아요. 그러면 상황에 대처하는 눈이 생각보다 유연해지더라고요. 이 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할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게만 된다면. 자, 이 식 이렇게 바꿔줄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이죠? 8x의 세제곱이지? 이거 2x를 세제곱하는 겁니다. 더하기 마이너스 y 세제곱 보이죠? 이건 마이너스 y를 세제곱하는 겁니다. 1 보이죠? 더하기 1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뒤에 있는 애를요, 마이너스 3에다가 2x 곱하고요, 마이너스 y 곱하고요, 1 곱한 모양으로 써버리게 돼요. 이렇게 식을 바꿔놓고 나면 얘를 그냥 a라고 쓰고 b라고 쓰고 c라고 치환을 해버린다면 주어진 식의 모양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의 마이너스 3abc라는 식의 형태를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 식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생각을 할 때 여기에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짐작을 할 것이며 얘가 세제곱이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야 될 때쯤 되면 문제 보는 눈이 이렇게 넓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확인들 하세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그럼 자, 묻고 나가자. 장건우 곱셈공식 변형 불러. 저거 3A입니다. 그냥 저기 마이너스 3A지. A 플러스 B 플러스 C요. 그리고 다시 괄호 열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그렇죠.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죠. 요거 공식에 맞춰서 그냥 숫자만 대입해 내시면 돼요. 어떻게 보는지 알겠습니까? 네.
자, 여섯 번째 거는 당연히 보기 차겠죠? 보기 차식의 인수분해겠죠? 안 해도 되죠? 넘겨봅시다. 자, 쭉쭉 이제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61쪽 봐봐. 61쪽에 한 걸음 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거기 보니까 선생님이 그때 적어준 곱셈공식에서 나왔던 공식들 나오죠? 맞니? 이거 써먹을 거니까 외워주라는 얘기야. 인수분해에서도 마찬가지로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별표를 좀 하나 쳐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잊어먹지 않게. 그렇지. 어이 똑똑해. 여기까지 해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들어 넘어가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63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63쪽의 첫 번째, 공통 부분이 있는 당식의 인수분해 문제를 풀어보라 그랬죠? 근데 문제 지금 첫 번째 거 그냥 딱 봐보세요. 63쪽의 첫 번째입니다. 63쪽에다 인간아, 62쪽 말고 63쪽 봐라. 63쪽. 정신 차려라. 지금 저쪽에 있는 거 순서도만 계속 보고 있었으면서 됐거든? 자, 첫 번째 문제 지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x제곱에 플러스 3x랑 3x와 다시 x제곱에 플러스 3x를 하고 그 다음 뒤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플러스 3에다가 곱한 다음에 플러스 2를 한 걸 인수분해하라고 그랬지? 딱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 그렇지. 왜? 이렇게 생긴 복잡한 거를 다 전개하고 싶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걸 뭘로 치환하자? K? 싫은데? A로 할 건데? 내가 K로 치환할 때와 A로 치환할 때의 특징들이 있어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의 제곱에 플러스 3A에다가 플러스 2다라고 쓰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1이랑 A 플러스 2를 곱한 모양이죠? 그러면은 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X 플러스 1과 그리고 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어때요? 인수분해 끝난 거지? 장난하냐? 나는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또 되잖아. 맞아요? 맞죠? 이거 왜 갑자기 세제곱이야? 여기 제곱인데. 여기 인수분해 또 되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하고 그렇지. X 플러스 2를 곱한 거로 인수분해 되고 앞에 쪽에 x의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을 곱한 걸로 분해가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치환해서 보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그럼 뭘까요? 이게 적당히 묶어서 인수분하는 거야. 이게. 오케이? 어떻게 묶냐에 따라서 인수분해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갈 거거든요. 자, 문제 팁은요. 적당히 묶어서 보게 될 때 공통 부분이 나와서 치환만 된다라면 4차식 인수분해 지금 어때? 되게 편하게 됐지? 1번에서처럼 맞지? 공통 부분이 나오게 묶는 거야. 그러면 누구랑 누구 묶어야 될까? 그렇지. 가운데 있는 거 두 개, 바깥에 있는 거 두 개를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x제곱 플러스 x라는 공통 부분이 나오지? 그걸 만들어서 다시 치환해 놓고 전개해서 한 번 더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자, 넘어가 보자. 자, 필수 유형 3번은 보기 차식에 대한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겠죠? 맞나요? 이건 따로 안 하겠습니다. 자, 필수 유형 4번 갑시다. 필수 유형 4번. 복잡하게 나왔다. 필수 4번.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라고 시켰어.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얘는 어디에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필수 4번. 문자가 몇 종류 나와요? 두 종류 나오고요. 지금 주어진 식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싹 전개해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옵니까? 왜 안 와요? 배웠잖아요. 문자의 종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두 종류 이상 나오잖아. 근데 한글도 하물며 많잖아.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림차순으로 가.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이 식은 전개를 해내야 되겠지? 해버리고 내림차순으로 그냥 풀어버리면 돼. 그러면 3x의 제곱에다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5xy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2y 제곱 되고요. 맞죠? 요 마이너스 2y 합쳐도 되죠? 7로. 맞아? 그리고 다시 플러스 8x에다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라고 써버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x랑 y 두 개 중에 한 문자를 정해서 내림차수 정해야 되는데 차수가 낮은 애 정해주라 그랬지? 근데 x 몇 차야? 2차. y도 몇 차야? 2차. 이럴 때는 아무거나 편한 거 잡으세요. 누가 더 편해? 누가 더 편해?
그냥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더 친숙해? 그래, 그러면 x에 대한 내림차순 가는 거야. 자, 3x의 제곱에 여기랑 여기 두 개 보이는 거 묶어버리면요. 플러스 해놓고 그냥 마이너스를 묶어놓고 7y 마이너스 8이라고 써버리고 x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상수가 이제 하나, 둘, 셋이 상수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해놓고 2y의 제곱에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3이 상수로.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얘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수. 되죠. x자 용법으로 이렇게. 그럼 뭐가 돼요? 2y 마이너스 3 하나랑 y 플러스 1로 분해가 되는 거지? 그럼 3이 어디로 붙어야 돼? 여기 붙고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냐? 그리고 여기 전체에 마이너스 전체에 마이너스면 크로스로 딱 곱해서 얘 만들 수 있는 거 맞아?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야죠.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인수분해 끝났지.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면 되는 거지? 이 1 대신에 x로 바꿔서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을 곱한 걸로 인수분해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문자의 종류가 많으면 뭐 하라고요? 왜요? 문자의 종류가 많으면 뭐 하라고요? 내림차순. 내림차순 하시라고요. 됐습니까? 자, 또 넘어가 보죠. 필수형 5번 인수정리를 이용하라 그랬지? 맞아요? 인수정리 이용해야 되는 거 뭐라 그랬지? 조리제법이라 그랬죠? 결국 조리제법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필수형 6번에도 별표. 이게 뭐야? 개수가 대칭이라고 써있지? 이게 상반방정식이야. 알겠습니까? 이건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 시계값 구하기 막 나오죠? 맞나요?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 다 해놓고 뭐 하라는 얘기야? 숫자 대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얘기 안 해도 상관없죠? 3학년 1학기에서 연습하니까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 한번 더 받읍시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숙제는 당연히 기본 문제 전까지